북한 천재 피아니스트의 충격 탈북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평양음악대학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인데요. 이분의 탈북 스토리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진우입니다. 2016년에 탈북했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중국에 연주 투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우 씨는 탈북하는 줄도 몰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악보랑 연주복까지 다 챙겨갔거든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탈북을 본인만 모르고요? 그 아버지의 완벽한 연출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북한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탈북했다는 이야기, 청바지 하나로 세뇌가 풀렸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평양의 특권층 음악 도련님. 먼저 진우 씨의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신원 조회 좀 해봤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중앙당 간부셨고 아버지는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중앙당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집안은 평양에서도 꽤 좋은 대우를 받았죠. 그럼 굶어본 적은 없으시겠네요? 네, 저희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음식 걱정 없이 피아노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평양에서도 특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피아노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5살 때부터요. 어머니가 음악을 전공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제가 재능이 좀 있었나 봐요. 8살 때 평양시 아동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와, 어린 나이에 대단하네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했죠. 평양음악수학교, 평양예술학원을 거쳐서 평양음악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의 음악교육 과정이에요. 하루 일과가 어땠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먼저 인사를 했어요. 위대한 수령님,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7시부터 아침 연습 시작합니다. 아침부터요? 네, 아침 2시간, 오후 4시간, 저녁 2시간. 하루에 최소 8시간은 연습했어요. 쇼팽, 리스트, 차이콥스키. 클래식 명곡들을 주로 쳤죠. 물론 혁명가요도 의무적으로 연습해야 했고요. 혁명가요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이런 곡들이요. 연주회 때는 반드시 이런 곡들을 먼저 연주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친구들은 어땠어요? 같은 음악 전공 친구들이랑 어울렸겠네요. 네, 친구들이랑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다들 음악에 미친 애들이었으니까. 근데 조심해야 할 게 많았어요. 잘못된 말 한마디 했다가는 신고당할 수도 있거든요. 친구한테도요? 네. 북한에서는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김정일 관련 농담을 했다가 아버지한테 신고당해서 정치범 수용소 갔어요. 16살 때였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죠. 상상도 못할 세계네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했고 음악에만 집중하려고 했죠. 다른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음악도 하고 있었는데 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결정이었죠. 이부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 아버지가 탈북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2015년 제가 평양음악대학 5학년이었을 때 큰 사건이 터졌어요. 북한에서 고급 간부 150명을 숙청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150명이요? 네,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 큰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무역성에서 일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숙청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럼 큰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어요. 거기서 심한 고문을 당하시다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다른 경로로 들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큰아버지는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었거든요. 매일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시고 그런 분이 왜 숙청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 가족이 감시 대상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요주의 가정이 된 거죠. 학교 갈 때도 연습실 갈 때도 누군가 따라다녔어요. 누가요? 보이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체크하고 전화통화도 도청당하는 게 느껴졌어요. 음악 활동에도 지장이 있었겠네요. 당연히 있었죠. 연주의 기회가 확 줄었어요. 원래 저는 국가 행사 같은 데서 연주를 자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했어요. 교수님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전에는 진우 너는 미래의 인민예술가다 이러시더니 갑자기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실수라도 하면 너희 집안이 그러니까 음악도 엉망이지 이런 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탈북을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 언젠가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요. 그럼 언제부터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제 졸업이 다가오면서요. 북한에서는 음악대학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7년간 군예술단에서 복무해야 해요. 7년이요? 네, 7년 동안 군대에서 혁명가요만 연주해야 하는 거죠. 보통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진우가 군대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나중에 듣고 알았는데 아버지는 무역 일 때문에 중국, 일본을 자주 다니셨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실상을 많이 알게 되신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군요. 네, 그런데 저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셨어요. 어린애가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날까 봐요. 대신 조용히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신 거죠.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2년 넘게 준비하셨대요. 브로커 찾고 루트 확인하고 돈 모으고 무역 일로 중국 갈 때마다 탈북 루트를 직접 탑사하셨다고 해요.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리고 타이밍도 완벽하게 잡으셨어요. 제가 졸업하기 직전 겨울방학, 설날 연휴 때 그때가 가장 감시가 느슨하거든요. 모두가 명절 준비에 정신없을 때 움직이신 거죠. 3부 여행 간다. 완벽한 연출의 시작.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탈북하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 아니요,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셨죠. 2016년 1월 어느 날 갑자기 가족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회의요? 네, 다음 주에 중국으로 가족여행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와, 정말요? 이랬죠. 중국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의심은 안 하셨어요? 전혀요. 아버지가 무역 일로 중국 자주 다니셨으니까 이번에는 가족들 데리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너무 신났죠. 어머니나 여동생은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대요. 출발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근데 여동생이랑 저는 진짜 몰랐어요. 특히 저는 순진하게도. 뭘 준비하셨어요? 저는 정말 웃긴 게 연주 가방에 악보를 잔뜩 챙겼어요. 쇼팽 녹턴,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중국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러면서요. 진짜 연주 투어인 줄 아셨네요. 심지어 연주복까지 챙겼어요. 검은색 정장이랑 나비 넥타이까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했죠. 출발 전날 밤은 어땠어요?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여동생이랑 중국에는 피자가 있대 진짜 고층 건물이 엄청 많대 이러면서 떠들었죠. 어머니가 계속 울상이셨는데 저는 그냥 여행 떠나는 게 아쉬워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마지막 밤이었는데. 네. 어머니는 아셨던 거죠. 집을, 친구들을, 모든 걸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는 걸요. 출발 당일은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7시에 기차역 가야 한다 그러셔서요. 평양역으로 갔는데 중국 국경 방향 기차표가 예약되어 있더라고요. 평양에서 바로 국경까지요? 네, 신의주까지 기차로 가는 거였어요. 약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저는 그냥 신나서 창밖만 봤어요. 기차 안 분위기는 어땠어요?
보통 가족 여행객들이랑 비슷했어요. 다들 짐 들고 아이들 데리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에 저희처럼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도 의심 안 하셨어요? 네, 전혀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중국 가면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나 했죠. 아버지가 나중에 보자 이러시면서 얼버무리셨는데 국경 도착했을 때는요?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해지시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조용히 따라와 이러시는 거예요. 긴장되셨겠어요. 엄청 긴장했죠. 그리고 역에서 내리자마자 이게 진짜 충격인데 북한 군인 2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군인이요? 네. 저는 우리 잡힌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그런데요? 근데 그 군인들이 아버지한테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북한 군인들이 탈북을 도와준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엄청난 뇌물을 쓰셨던 거죠. 나중에 들으니까 미화로 몇만 달러를 쓰셨대요. 와, 그 군인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뇌물 써서 VIP 대우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군인들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어디로 안내한 거예요? 국경 쪽으로요.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갔는데 점점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사부 북한군의 에스코트를 받은 국경 횡단. 국경 지역 분위기는 어땠어요? 음산했어요. 1월 겨울이라 엄청 추웠고 눈이 쌓여 있었어요. 주변에는 철조망이 있고 감시초소가 보이고. 무섭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서웠죠. 근데 그 군인들이 계속 괜찮습니다. 이쪽으로만 오세요 이러면서 안내하는 거예요.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압록강이요. 강이 얼어 있었어요. 그 군인 중 한 명이 여기서 강을 건너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게 탈북이구나 싶었어요.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시면서 진우야, 미안하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패닉이었죠. 내 친구들은? 내 피아노는? 내 인생은?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여동생은 어땠어요? 여동생은 그때 14살이었는데 완전히 울면서 싫어, 나 안 갈래 이랬어요. 어머니가 겨우 달래서. 그래서 강을 건넌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 군인들이 강 중간까지 같이 따라온 거예요. 마치 에스코트 하듯이요. 국경을 넘는데 군인들이 같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북한 군인들이 탈북을 도와주다니. 그만큼 아버지가 돈을 많이 쓰신 거겠죠. 강을 건널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강이 얼어 있었지만 혹시 깨질까봐 무서웠고 북한 땅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계속 뒤를 돌아봤는데 평양 쪽을 바라보면서 이게 마지막이구나 싶었죠. 얼마나 걸렸어요? 5분? 10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 군인들이 경례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경례까지 했어요? 네, 잘 가십시오 이러면서요. 그 순간이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북한 군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탈북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드문 케이스네요. 그래서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땐요? 바로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합차였는데 중국 브로커 분들이 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네요. 네, 완벽하게 짜인 계획이었죠. 차 타자마자 바로 출발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이동했죠. 차 안에서는 어땠어요? 저는 멍하니 있었고 여동생은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계셨고 아버지만 침착하셨어요. 다 잘 될 거다 이러시면서요. 어디로 간 거예요? 중국 단둥의 한 안가로 갔어요.
탈북자들을 잠시 숨겨주는 곳이었죠.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5부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첫 경험들. 중국 안가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어땠어요? 일단 따뜻했어요. 난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죠.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 집은 어떤 곳이었어요? 평범한 중국 가정집이었는데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자 가족들이 몇 있었어요. 다른 탈북자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서야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2년 넘게 준비했다는 것, 큰아버지 사건 이후로 가족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왜 미리 말 안 해줬어요? 이렇게 따졌는데 아버지가 내가 알았으면 표정 관리 못했을 거다. 위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네요. 네, 지금은 이해해요. 그때는 정말 서운했지만요. 중국에서 한 달 있으면서 뭐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재교육시키셨어요. 매일 중국 TV를 보여주시고 인터넷으로 한국 영상들을 보여주시고 무슨 영상들이요? 한국의 거리 풍경, K-팝, 뮤직비디오, 예능 프로그램.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충격이었어요? TV에서 개그맨이 정치인 흉내를 내면서 웃기는 장면을 봤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김정은 흉내 냈다가는 3대가 죽는데. 그럼 그때부터 세뇌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요. 근데 완전히 풀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아직 김일성, 김정일이 위대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청바지? 맞아요. 그게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시장에 가자고 하시더니 옷가게로 데려가신 거예요. 뭘 사러요? 청바지요. 파란색 청바지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에서는 청바지가 금지니까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입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입겠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죠.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여기는 중국이다.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셨어요? 네, 떨리는 손으로 입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청바지를 입고 있다는 게. 기분이 어땠어요? 자유로운 기분? 뭔가 억눌렸던 게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청바지 하나였지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여동생도 샀어요? 네, 여동생도 샀고 거기다 후드티까지 샀어요. 둘이 청바지에 후드티 입고 거리를 걸었는데 너무 신났어요. 우리 진짜 자본주의 사람 같다. 이러면서요. 귀엽네요. 다른 충격적인 경험은요? 고깃집이요. 아버지가 한국식 고깃집에 데려가셨는데 고기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고기 귀하죠? 당연하죠. 저희 집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고기는 명절에나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드셨어요? 삼겹살 10인분?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여동생이랑 이게 천국이구나 이랬죠. 피자도 처음 드셨다면서요? 네. 피자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먹으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다니 싶었죠. 맛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하고.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제는 한 판도 거뜬히 먹어요. 중국에서의 한 달이 진우 씨를 많이 바꿔놨네요. 완전히 바뀌었죠. 청바지도 입고 자유롭게 TV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내가 북한에서 얼마나 갇혀 살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완전히요. 처음에는 다시 북한 가고 싶다 이랬는데 한 달 있으니까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6부 베트남 경유 가족 분산의 아픔.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신 거죠?
네, 중국에서 한 달 있다가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죠.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그 기차요.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기차로 이틀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기차가 2층 침대 칸이 있는 고급 기차였어요. 왜 그런 기차를 탔어요? 아버지 설명으로는 침대 칸은 검문을 잘 안 한대요. 돈이 좀 들어도 안전한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실제로 검문 안 했어요?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외교관 여권을 보여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여권도 가짜였대요. 가짜요? 네, 브로커가 만들어준 거였대요. 북한 외교관 여권처럼 만들어서. 진짜 대단한 거죠. 기차 여행은 어땠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고향을 떠나는구나, 다시는 못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들. 슬프셨겠어요. 네, 친구들 생각도 나고 특히 피아노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10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났잖아요. 베트남 도착했을 때는요?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바로 오토바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북한에는 오토바이가 거의 없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어디서 지냈어요? 거기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가족이 분리된 거예요. 분리요? 네, 아버지 따로, 저 따로, 어머니랑 여동생 따로 세 곳으로 나뉘어서 지내야 했어요. 왜요? 그 안전 문제 때문이래요. 만약 한 곳이 발각되면 나머지는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 진우 씨는 어디서 지냈어요? 저는 충격적인 곳이었어요. 남자 40명이 한 방에서 자는 곳이었어요. 40명이요. 네, 태권도 도장처럼 넓은 방에 침낭을 쫙 깔아놓고 다들 탈북자들이었어요. 나이도 다양하고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평양에서 개인 방 쓰던 도련님이 갑자기 40명이랑. 완전 충격이었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냄새도 좀 나고 시끄럽고. 근데 어쩔 수 없었죠. 거기서 2주 정도 지냈어요. 그 사람들이랑 대화는 나눴어요? 처음에는 안 했어요. 저는 평양 출신이고 음악대학 다녔다고 하면 뭔가 비난받을 것 같아서. 왜요? 거기 있던 분들 대부분이 함경도, 양강도 이런 북한 변두리 지역 출신이었거든요. 평양 사람들을 좋게 안 봐요. 배부른 놈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랬어요? 어느 날 한 형이 넌 어디서 왔냐? 물어봐서 솔직하게 평양이요 했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 형이 평양? 너희는 우리가 굶어 죽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았지?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북한 안에서도 엄청난 차별이 있었다는 걸요. 저는 평양에서 피아노나 치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진짜 굶어 죽었던 거예요. 죄책감 같은 게 들었어요? 엄청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괜히 잘난 척 안 하고 다들 도와주려고 하고.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았어요. 어떤 분은 가족이 다 굶어 죽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이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데 그분은 기적적으로 탈출하신 거래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따로 더 여쭤봤는데 너무 끔찍해서.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이었군요. 네.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특권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어요? 김일성, 김정일을 세 글자로만 부르는 거요. 아, 존칭 없이요? 네. 김일성이 나쁜 놈이지 김정일이 망쳐놨어 이런 식으로.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정도였어요? 저는 평양음악대학에서 매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 감사합니다를 러시아어로 외쳤던 사람이에요. 스파시바 벨리키 원수님. 이거 못 외우면 맞았거든요. 세뇌 교육이 심했네요. 진짜 심했어요. 외국어 배우기 전에 김일성, 김정일 찬양부터 배워야 했으니까요. 영어로도 배웠고 중국어로도 배웠고. 지금도 기억나요? 네. 안타깝지만 아직도 다 외우고 있어요.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 숙소에서의 2주가 진우 씨를 많이 바꿔놨겠네요. 완전히 바뀌었죠. 북한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진 시기였어요.
평양만 북한이 아니었구나. 대다수 북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됐죠.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어요? 그 아버지는 따로 괜찮은 숙소에 계셨대요. 그리고 한국 정부랑 계속 연락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한국 가신 거죠? 네, 베트남에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국정원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작별 인사는요? 못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버지 한국 가셨다 이렇게만 들었어요. 나중에 전화로 통화했지만 불안하셨겠어요. 엄청 불안했죠. 나는 언제 갈 수 있을까? 혹시 버려지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7부 드디어 한국 도착 새로운 세계. 그래서 언제 한국 오셨어요? 그 아버지 가시고 한 달 뒤였어요. 2016년 3월이었죠. 저랑 어머니, 여동생이 함께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베트남 공항에서 국정원 분들이 데리러 오셨어요. 그분들 따라서 비행기 타고 인생 처음 타본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타보니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이륙할 때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랬죠. 여동생은 너무 신나서 계속 창밖 보고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요? 와, 여기가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공항이 너무 크고 깨끗하고 평양공항이랑은 비교도 안 됐어요.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어요? 네, 한 달 만에 보는 건데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 보이시는 거예요. 표정도 밝으시고 옷도 새로 사 입으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진우야, 이제 자유다. 이러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때 진짜 울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원이요.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뭐 배웠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요. 돈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웠어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그 말투요. 북한 말투랑 한국 말투가 너무 달라서 동무 대신 친구라고 해야 하고 수학 대신 고급 수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이라고 해야 하고 지금도 북한 말투 나와요? 가끔요. 특히 흥분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야, 너 지금 북한 말투 나왔어 이래요. 하나원 나와서는요?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전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서 음악학원에 등록했죠.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한국 음악 교육 방식이 북한이랑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다른데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완벽해야 해요. 실수하면 혼나고. 근데 한국 선생님은 괜찮아. 네가 느끼는 대로 쳐봐 이러시는 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네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어떤 활동하세요? 이제는 프리랜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해요. 결혼식이나 행사에서 연주도 하고 가끔 유튜브에 연주 영상도 올리고. 유튜브요? 네, K-팝 곡들을 피아노로 편곡해서 올려요. 구독자가 지금 5만 명 정도 돼요. 대박이네요. 어떤 곡 주로 치세요? BTS, 블랙핑크 이런 곡들이요. 북한에서는 혁명가요만 쳤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곡을 마음대로 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한국 생활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예요? 그 유튜브에서 김정은 패러디 영상 본 거요. 아, 그거요. 처음에는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 미쳤나? 어떻게 김정은을? 근데 다들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이제는 저도 봐요. 그리고 아, 이게 자유구나 실감했죠. 다른 놀라운 것들은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는 거요. 북한 지하철에서는 절대 못 자거든요. 왜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붙어 있어서요. 그 앞에서 졸면 불경제로 잡혀가요. 근데 한국은 다들 편하게 자고. 자유의 상징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도 충격이었어요. 새벽에도 치킨 시킬 수 있다는 게. 자주 시켜 드세요? 처음 1년은 거의 매주 시켰어요. 친구들이랑 치맥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적응 잘하신 것 같네요.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 외로움이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같이 피아노 치던 친구들. 연락은 못 하시죠? 네, 절대 못해요.
제가 탈북한 거 알면 그 친구들도 조사받을 거예요. 그립겠어요. 많이 그립죠. 가끔 꿈에서 만나요. 평양음악대학 연습실에서 같이 피아노 치는 꿈.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요? 절대 아니요. 그리워하는 것과 돌아가고 싶은 건 다른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제 이야기를 담은 음악회를 열고 싶어요. 북한에서 한국까지의 여정을 피아노 연주로 표현하는. 멋진 꿈이네요.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겠죠.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용기 내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평양에서 혁명가요나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께 언젠가는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북한 천재 피아니스트 서진우 씨의 놀라운 탈북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북한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고 청바지 하나로 세뇌가 풀렸으며 베트남 40명 합숙소에서 진짜 북한의 모습을 깨달았던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죠. 지금 진우 씨는 서울에서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PNS 진우를 검색하시면 그의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놀라운 탈북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Q&A. Q 평양음악대학은 어떤 곳인가요? A. 북한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으로 전국에서 선발된 재능 있는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가 행사나 군예술단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Q 탈북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A. 진우 씨 가족의 경우 브로커 비용과 뇌물 등을 포함해서 약 5만 달러 약 6천만 원가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 4명이라 더 많이 들었고요. Q 하나원은 어떤 곳인가요? A.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Q 탈북 후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A. 피자와 치킨. 북한에서 TV로만 보던 음식들이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다고 합니다. Q 지금도 북한 말투가 나오나요? A.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술 마셨을 때 북한 억양이 나온다고 하네요. Q 북한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A.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는 숙청당하셨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Q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A. 평양음악대학 강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유곡 연주회를 열고 싶다고 합니다. 혁명가요가 아닌 진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요. Q 한국 생활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A. 기본적인 적응은 1년 정도 걸렸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Q 탈북을 후회한 적은 없나요? A.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가끔 북한이 그립긴 하지만 그건 고향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지 체제에 대한 그리움은 아니라고요. Q 앞으로의 계획은 A. 탈북민 음악 교육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주고 싶다고 하네요. 제작진의 말.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진우 씨의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과 달리 진우 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탈북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비교적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심리적 충격도 컸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친구들, 선생님, 익숙한 환경, 그 모든 것과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베트남 숙소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평양 특권층이었던 진우 씨가 북한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40명과 함께 지내면서 북한 변두리 지역 사람들의 참상을 직접 들었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청바지 에피소드도 상징적입니다. 단순한 옷 한 벌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자유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거예요. 지금 진우 씨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에는 탈북의 아픔과 자유의 기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삶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